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4일 개유 두 번째 기사 1502년 명홍치 15년 정원 권민수가 아뢰기를 전일에 전교에 이르시기를 궁궐 문 밖에서 사대할 때와 행행할 때 여악을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성교가 지당하옵고 좌의정 성준이 쓰자고 청한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중국 조정에서도 여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정 때부터 쓰고 있어 비록 갑자기 고칠 수는 없지만 전일의 수교에 따르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개성군 순의 종을 도망한 노비의 결인이란 이유로 형조에서 형장을 때려 신문하였는데 순이 분한 생각을 품고 곧 생랑청에 배행과 조례를 잡아 가두고 또 구사를 시켜 생리를 문초했습니다. 형조가 그에게 처벌할 것을 청했으나 그냥 두기를 명했으니 신은 삼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의 아전을 사사할 혐의로 마음대로 잡아 가두는 것은 무법한 일입니다. 광폐하기가 이와 같으므로 그냥 둘 수가 없으니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박승질이 입거하는 사람의 일로 징계를 받았는데 박승질은 육경의 우두머리로서 공문을 받으면 어찌 스스로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최한 뒤에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승질은 개차하라. 여악의 일은 윤하지 않겠다. 수는 비록 국문을 하더라도 처벌은 할 수 없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전하께서 비록 친척을 친애하는 은혜를 두두히 하고자 하시지만은 순을 위하여 법을 굽힐 수는 없습니다. 사사 혐의로서 멋대로 나장을 가둔 것은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옛날에 회의한 공주의 종이 사람을 죽이고 공주의 집에 도망해 숨었는데 동선이 법을 집행하여 이를 죽이니 광무제는 동선을 칭찬하였습니다. 지금 순의 범행은 순의 뜻이 아니고 반드시 호협한 종의 꾀임을 받았을 것이니 지금 만약 순을 구문한다면 사건의 단서가 자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왕자군들이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름이 이와 같은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순의 종을 구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4일 개유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조미 50석을 내 수사로 수성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지평 박유령이 아뢰기를 스는 국문하지 말고 그의 종만 국문하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은 종의 범행이 아니고 순이 시켜서 한 것이니 종만을 국문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비록 보통 사람이라도 함부로도 가둘 수 없는데 하물며 법사의 아전이겠습니까? 또 듣건대 회상군 염은 노상에서 재상의 자제를 만나 종을 시켜서 머리털을 휘어잡았다고 하는데 왕자군이 함부로 불법을 저지름이 이와 같으니 국문하에 징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스니 함부로 형주의 아전을 문초한 것이 아니고 그 종에게 형벌을 가한 여부를 묻고자 했을 뿐이다 하였다. 박유령이 아뢰기를 함부로 법사의 아전을 가둔 것은 법사를 업신여김이니 법사를 업신여기면 이것은 임금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였다. 정은 오익룡은 아뢰기를 을사년 흉년은 근거에 없었던 것이었으나 성전께서 마음을 다해 구제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유리함이 없었습니다. 금년은 처음에는 가물었고 나중에는 홍수가 져서 면포 한 필 값이 쌀 한 두 말에 불과하니 그 흉작이 을사년보다도 심한데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은 지극하지 못하니 신은 근심하는 바입니다. 삼가득근대 경기감사 김수동이 개청해서 경기 각 고리 공세를 서울로 올려보내지 말고 주창에 납부하여 내년 종자로 지급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다른 도도 모두 경기의 예의에 따르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천천히 회복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아뢰기를 근자의 불량한 무리들이 인물을 조롱하여 이름을 종이에다 쓰고는 용가방이라고 이름지어 종류에다가 붙이더니 지금 또 조정 관원들의 현명하고 우미함과 잘하고 잘못한 점을 평론하여 길가에 붙이니 이 풍습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또한 인물을 평론하는 일은 대간이나 재상의 소임이요 아래 사람들이 마땅히 할 일이 아니니 이 폐단을 커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금지해서 고발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삼린의 관련까지 아울러 처벌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이것은 비록 소인들의 한 짓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조관이 몰래 시켰을 것이니 국문할 때 만약 죄인의 진술이 조관에게 관련되면 그 국문이 증거가 없다고 하여 마침내 폐기해버리는 것은 매우 불가한 일이다. 절대로 이와 같이 하지 말고 끝까지 국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침량 10건과 침속향 20건을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왕의 사치가 날로 심하여 후원과 별전을 모두 향을 태워 따뜻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이 집을 공조판서로 정미수를 한승부 판년으로 박안성을 겸 세자 좌빈 객으로 김은기를 겸 세자 우부 빈객으로 장순손을 전라도 관찰사로 안호를 예조 참의로 이점을 도승지로 한위를 좌승지로 긴감을 우승지로 허집을 좌부승지로 강삼을 우부승지로 최진을 동부승지로 박승지를 동지 증축의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6일 을에 첫 번째 기사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강삼이 아래기를 경조의 죄수 이 옥산의 처의 간부인 중백미를 죽인 죄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초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난밤에 실화한 사람은 양식거리가 반드시 없을 것이므로 내가 매우 불쌍히 여긴다. 빨리 쌀을 지급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장령 김철령이 아래기를 대체로 조관이 국문을 받게 되면 다른 자리로 전임시키지 않는 것이 예인데 지금 박승질이 지중추부사로 임명되었으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입거에 관한 일이 바야흐로 한창인데 박승질을 한산한 지위에 둘 수는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가 용가방에 적힌 신면 등 15명을 적어 아래니 전교하기를 혼문가는 논사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남의 과실을 말했다가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이 무리들은 조정의 임무를 평론하여 거리에 방을 써붙였으며 국가에서 관직을 설치하여 직무를 분담시키는 것은 모두 그 능력의 상당함에 따라 임용하는 것인데 이 무리들은 이르기를 누구누구는 쓸 수 없다고 기록을 썼으니 옛날부터 비록 쇠한 세상이라도 조정과 임금을 드러나게 비방하는 때는 없었어. 풍속의 경박함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으나 만약 이들을 국문하면 아마 큰 옥사가 일어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며 파평부원군 윤필상 조이정성전 의이정 이극균이 아뢰기를 신등도 또한 이들을 국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풍속이 좋지 못하니 이 풍습이 커지면 비록 조정 대신일지라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므로 국가에서 엄중하게 막고 금지하도록 하고자 할 뿐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해당 관사로 하여금 붙잡아 고발하는 절목을 만들게 하면 이 무리를 비록 잡지는 못하더라도 차후에는 두려워할 줄 알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일 연대대 김인령이 아랜바 나이 젊은 유생들이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비단옷을 입고 윗사람을 깔본다고 한 것은 이 말이 매우 옳다. 나이 젊은 무리들이 선생과 많은 어른들을 멸시해서 말하기를 오히려 나도 과거에 급제하면 일과 제배가 될 것이다 고 하니 이 풍습은 조장을 시킬 수 없다 하였다. 연필상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유생이었을 때 책을 끼고 걸어 다녔고 혹은 냇물을 만나면 옷을 걷고 신발을 들고 건넜는데 지금은 이같이 하지 않고 교만과 사치가 풍습이 되었으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엄중하게 살펴서 금지시키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다만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편한 것 같으면 문득 건백한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므로 만약 말을 탈 수 없는 법을 제정한다면 전일에 말을 타고 다니던 자가 반드시 건백한 사람에게 허물을 돌릴 것이니 아울러 법을 제정하여 금지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장령 김철령이 아래기라 박승질은 우선 관직을 개최하고 공문을 청합니다. 또 듣건대 종리에 붙인 용과 방을 의정부로 하여금 써서 들여오게 했다 하옵는데 익명수는 비록 부자가 아니라도 전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율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반드시 소인배들의 한지심으로 진실로 이것을 신용할 수는 없사오니 상께서 보시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박승질은 이미 육경의 장관직이 갈리었으니 죄상을 공문한 데에 범행한 사실이 있으면 형벌을 가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용과 방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성명을 보고자 했을 뿐이다. 사업에서 만약 항상 살펴서 바로 잡는다면 이러한 풍습이 없었을 것인데 사업보다 또한 잘못이니 이후로는 이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원부가 아뢰기를 그늘의 종류에 방을 붙인 일은 지극히 경박한 풍습인데 이것을 신등이 조사해 바로지 못했으니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집이 김유리 술 금지하는 일을 논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김유리 또 아뢰기를 사천은 관청에 고소해도 징수해주지 말도록 명해서 이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이 빌어 쓸 수가 없어 굶주림에 몸이 사무쳤습니다. 경국대전에도 징수해주는 법이 있는데 만약 사체를 금하면 가난한 백성은 의뢰할 데가 없을 것이니 돈 많은 상인이나 큰 장수들이 원리금을 계산하여 이익을 엿보는 것만을 금지하고 사체를 금지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아니 경영 당상관에게 묻기를 시비가 이른 아랜 사체 징수를 허가하는 것이 없다 하오하자 영사 이극균이 아뢰기를 비록 징수해주지 않더라도 소민들이 사사를 서로 빌어오고 빌려주고 있으니 다른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행동은 공로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 내 수사 별죄를 갈고서 속전을 내지 말고 영구히 양민이 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비융사에서 만든 갑옷을 군사들의 녹봉으로 그 값을 따져서 현재 당번 중 녹직으로 제수된 별시위 갑사들에게 나눠주고 갑옷을 사고 남은 면포를 각각 그 실직에 따라 내려보내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조쳤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9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성공감정 김영우를 바꾸지 말라 하였으니 제조 이 세자가 의 청에 따른 것이다. 김영우는 항상 이 세자를 상정처럼 섬겼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0일 김이용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납시었다. 장령 유세침이 술 금지하는 일을 논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유세침이 아뢰기를 위징이 태종에게 간하기를 정관 초기에 천하가 굶주려서 쌀 한 마리 값이 비단 한 필에 해당해도 백성들이 근심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없었던 것은 폐하께서 근심과 염려를 놓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요. 정관 후기에 쌀 한 마리에 3전이고 바깥 문을 닫지 않을 정도로 백성이 근심하고 한탄하는 것은 폐하께서 다시 염려함이 없이 급하지 않은 일을 많이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고 하였으니 위증이 말하는 것은 군주가 마땅히 깊이 생각할 바입니다. 금년의 흉년은 정부의 도움을 얻던 바로서 백성들이 모두 곤궁해서 장차 이산하게 이를 것이니 팔도에 효유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전하께서 거듭 염려하심을 알게 하시면 백성들도 스스로 안정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몸소 전략하고 검소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의식이 풍족하도록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나라의 근본이 저절로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그것을 팔도에 효유하라 하였다. 정은 오익념이 아뢰기를 풍조청과 군자청은 조정의 경비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요 내수사는 궁정의 사사로운 용도를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옛날 당나라 득종 때 경림고와
대연고라는 것이 있었지만 군주가 사설의 창고를 가졌다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만약 사사로운 용도가 있으면 내 수사에서 가져다 쓰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어찌 조종의 경비로서 사사로운 용도에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보건대 간혹 풍조청에 곡식을 옮겨서 내 수사로 보내기도 하고 간혹 군자청에 쌀로서 포도나 배 등의 물품을 싸서 대내로 들여보내기도 하니 이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산미가 있는 물품을 들고자 하면 시면서 장원서나 계승부에서 바치는 것도 부족함이 없을 터인데 어찌 반드시 군자감의 쌀로서 이것을 사들이십니까? 어물도 또한 사제감으로 하여금 대내로 들여 보내게 하니 더욱 온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왕이 말하기를 이 말이 매우 타당하니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1일 경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어 윤대를 받았다. 상의원 정심 광부가 아뢰기를 평안도에 입거할 사람으로 실용이 매우 심한 자는 당분간 들여보내지 말도록 명하였으니 상상께서 때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마련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뜻이 지극하옵니다. 그러나 삼도에 입거하기로 된 사람들은 가옥과 전답을 이미 다 팔았어. 혹은 소, 말을 사기도 하고 혹은 의복을 갖추었어. 여장을 꾸려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명을 듣는다. 비록 본 지방에 더 머무르는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이미 가옥과 전답을 팔았으므로 돈이 없어 도로 물릴 수 없으니 명령까지 기한을 정하여 본주인이 농사지어 먹도록 하고 변방에 옮기는 것을 기다려 사들인 사람에게 주도록 하소서. 국가에서 경찰관을 보내어 죄해를 조사하는데 항상 별을 다 베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재해의 실태는 그 모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조관을 파견하지 말고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매양 벼가 익는 초기에 자사원을 선정해서 재해를 자세히 조사하여 모두 실제대로 보고하게 하되 감사가 또한 순시할 즈음에 예상하지 않은 틈을 타서 친히 조사하여 만약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사유를 갖추어 개문하게 해서 집행한 아전은 온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고 수령은 파면함으로써 그 이외의 사람을 경계하면 비록 조관을 파견하지 않더라도 재해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경찰관을 파견하는 일은 조종 때의 옛 제도이니 경술이 폐지할 수 없다 하지만 옛날부터 제왕의 일정 불변의 도리라면 모두 그대로 따라하고 고치지 않아야 하겠으나 제도와 문위는 감순하기도 하고 증익하기도 하여 시대와 더불어 적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인습하였으니 감순하고 증익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인습하였으니 감순하고 증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대이 융성했던 시대에도 또한 감순하고 증익한 제도가 있었으니 때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군자간 부정 남률은 아뢰기를 수령들이 군대를 보태는 것은 국가의 좋은 법인데 각 고을에서 보태는 수령이 해마다 몇 석에 불과합니다. 신은 더군데 근년에 서쪽의 오랑캐들이 헌단을 만들어 변방 백성들을 노략질하므로 국가에서 항상 정벌하고자 해도 군자가 부족해서 시작하지 못한다 하니 신은 거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각 고을 수령들이 해마다 그 고을에서 스스로 비축하는 곡식의 수량이 매우 많아서 신임과 구임이 교대할 때 임마 6가지 사사를 전에 맡으면서도 오직 군자를 보탤 때에 있어서는 소관 밖의 일처럼 보니 신의 생각으로는 주부 군현에 일정한 수량을 정하여 영구한 법으로 만들고 감사가 연말에 가서 단속한다면 배다인 백성에게 미치지 않고 군자가 날로 넉넉해질 것입니다. 하였으나 왕은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2일 신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대사관 민휘가 아뢰기를 지방의 군사 보인이 모두 정수에 차지 않고 날로 세잔해 가는데 지금 중들은 허가도 없이 도첩을 가진 자가 매우 많으니 팔도감사로 하여금 거두어들여 군부에 충당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가하다 하였다. 장령 김철영은 아뢰기를 국가에서 연대를 설치하는 것은 전하의 총명을 넓히고 백성들이 사정을 통하게 하기 때문인데 지금 일찍이 대간이나 시종을 지낸 사람들은 연대에 입대하지 못하게 하니 신은 거기에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대하는 것은 다만 그 언어와 거동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10일에 한 차례씩 하는 것은 기한이 너무 멀어서 더욱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가하다. 5일에 한 번씩 윤대하게 하라. 다만 전에 대간이나 시정을 지낸 사람을 윤대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요 선왕 때에도 이미 그러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후손이 없는 왕자군의 노비를 내수사에 소속시킨 후로 만일 죽은 자가 있으면 모두 형장을 때려 신문하니 이것은 죽은 자를 조사하고자 하여 산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매우 불가하다. 금 후에는 형장으로 신문하지 말고 만약 숨겨둔 자가 있거든 형벌을 가하는 절목을 해당 관사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인수대왕 대비 전에 드릴 호초 내석 100단향 50건 자순 왕대비 전에 드릴 호초 3세석 100단향 30건과 대전에 드릴 호초 10석 100단향 60건을 곧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동지의 망골례를 거행하고 이내 백관들의 하례를 받았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전 부사 김확을 죽은 형의 처자를 모함한 죄로 월급부에 가도 공문했는데 이때 와서 판사 이 세자가 개청하기를 신이 약간의 원한 관계가 있다 하여 그가 나를 공문할 수 없다고 하기에 신이 물으니 대답하기를 옛날의 판사의 사위 홍손이 나의 말을 요구했고 또 이세준을 시켜 구원을 했으며 내가 진도군수가 되었을 때 사사관계에 있는 사람을 군관으로 삼기를 청했는데 내가 모두 거절했으므로 이와 같은 묵은 원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신은 비록 가난하지만 대대로 벼슬을 하고 김확은 영안도의 자제인데 어찌 그와 더불어 구원을 했겠습니까? 말을 요구한 일은 신의 죽은 사위를 끌어들여 증거로 삼았으니 믿을 수 없으며 군관의 일에 대해서는 신은 김학이 언제 진도군수가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의 말은 모두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신이 변변하지 못한 까닭에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피험하여 물러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김학이 이미 성복하였으니 피험하지 말고 국문을 마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일본국에서 암 원숭이를 바치니 어스를 내리기를 서려에서 오라는 길을 바치니 소공은 마땅히 받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럴지어 모왕을 경계하기를 개나 말도 그 지방의 산물이 아니면 기르지 않고 진귀한 새나 기이한 짐승을 나라에 기르지 않으며 먼 곳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먼 지방의 사람이 오게 될 것이다 하였다. 내가 듣건대 앵무새를 선왕 때 바쳤으나 값만 비싸고 나라에 이익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또 암 원숭이를 바치니 반드시 이전 일에 의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근자의 구리와 쇠와 같은 필요한 물건도 그 값을 대기가 어려워서 공무역과 사무역을 정지했는데 하물며 이 같은 무익한 짐승이겠는가. 도로 돌려주고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타이르라 하고 이내 전교하기를. 이보다 앞서 도주가 말을 바치는 것이 예로 되어 있으나 이것도 또한 쓸데없는 물건이니 이제부터는 받지 말라. 호초는 만약 전수량을 물리치면 먼 지방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니 반수로 감해서 무역하고 이 뜻을 예주에 알리라 하였다. 판서 이 세자와 참이 안호가 아뢰기를 호초를 무역하는 일은 상의 하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또 신등이 지금 어서를 보건대 선교가 지극하니 먼 지방의 사람들이 들으면 누가 기꺼이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어서의 뜻으로 도주에게 전해 알리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왕이 비록 이같이 전교하였지만 몰래 내간 무리들을 시켜 나가서 멧돼지를 사용하여 그것을 견녀에 싣고 보자기로 덮어 후원의 담을 넘어 대내로 들여보내게 하고 바깥 사람들에게는 이를 모르게 하였다. 아이고, 그렇구나.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기를 면포 90한 표를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4일 개미 세 번째 기사 병조가 박삼길의 윤대의 의가에 아뢰기를 변방의 수령들이 백성을 사랑하고 위로하는데 방도를 어기는 일이 진실로 한 가지가 아니니 이제부터는 수령과 변장으로서 함부로 속전을 징수하는 자에게는 감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엄중히 검단을 행하고 위반하는 자는 율에 따라 주의를 논단하여 파면시키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집이 김유리 아래기를 청풍군 이원은 광폐하여 종친인 당해수의 수상하는 첩을 간통하여 먼 곳에 부처가 되었는데 후에 사면을 받고서도 그곳에 머물러 즉시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정모의 도서와 문건을 만들어 정모의 노비의 몸값을 멋대로 거두어 들였으니 간사함이 매우 심했는데도 이미 직첩을 주었고 또 명해서 서용하였으니 어떻게 징계가 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대신들과 의논하여 처리했을 뿐이다 하였다. 사간 이 의선은 아뢰기를 원은 다만 하는 짓이 광폐하여 도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전에 국상 때에도 장기와 엄행을 했으니 원의 범죄는 과오가 아니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김율은 아뢰기를 군주는 상벌의 권한을 잡고 있으므로 한 사람에게 상을 줌으로써 1000만 사람이 관장되고 한 사람에게 벌을 줌으로써 1000만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인데 원이 죄가 저와 같은 데도 서용을 하도록 명하시니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지평권주가 청풍군 원의 이 일에 대하여 농기하니 전가하기를 착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진실로 행실을 고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원은 대군의 제사를 받들고 있어 또 종친인 까닭으로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정한 권민수가 아뢰기를 원의 죄는 강상을 무너뜨린 데 관계되니 서용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믿고 정치를 하는 것은 법이요 국가의 원기를 부지하는 것은 강상인데 원 한 사람을 서용함으로써 무너뜨리는 것이 많으니 서용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6일 얼리오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지평 권주가 아뢰기를 종친을 용서하는 것은 국가의 후한 법이지만 그러나 이원은 정모의 도수를 고짓으로 만들었으니 죄가 강상에 관계됩니다. 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큰 죄를 범하였는데 갑자기 다시 용서하면 어찌 징계할 데가 있겠습니까? 옛날 사람이 이르기를 고유가 옥관이 되었는데 고수가 사람을 죽였으면 어찌하겠는가 하니 법을 집행할 뿐이다고 하였습니다. 고수는 천자의 아비인데도 오히려 용서되지 못할 처지였는데 하물며 원이겠습니까? 이것은 과오가 아니니 결단코 법을 굽혀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종친 중에 광폐한 자가 원의 용서받음을 보면 누가 다시 징계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원의 방종한 행동은 그 천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비록 이에 그치더라도 징계될 것이다 하였다. 정은 오익념은 아뢰기를 원의 죄는 다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의왕후 때께서 승하하신 날 얼마 안 되어 기생첩을 간음했다가 논박을 입고 형벌을 받았는데 지금 만약 용서한다면 누가 감히 경계할 줄을 알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6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윤대를 받았다. 통례원 우통례 한한문이 아뢰기를 신이 덕분에 옛날의 제왕은 비록 무공으로서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덕으로서 천하를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조 대왕께서는 창업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스승의 쉽지 않음을 염려하시어 예악을 제정하여 보태평 11장으로서 그 문덕을 상징하고 정대업으로서 그 무공을 상징하여 종묘에 올리게까지 하였습니다. 보태평은 초헌에 연주하고 정대업은 아헌에 연주하여 선왕으로께서 문무 음악을 아울러 쓴 것이 지극한데 이를 거행할 때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이 일찍이 장엄권 정이 되었을 때 항상 아악, 소각과 문악, 무악을 고열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어전과 조정의 장치 때는 정대업의 춤에 비록 장기를 쓰지만 오히려 유기를 갖추어 있고 방, 원, 곡, 직, 예의 오진이 그 변하는 형태에 따라 항상 갖춰 연주됩니다. 그런데 종묘의 대향에는 정대업 10장이 비록 모조리 거형되고 남김이 없지만 오직 제4장 선위장에서는 오진을 만들지 않고 다만 공덕을 찬성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그쳤으니
선왕이 오진을 제작하며 예악의 법식이 구비되지 못했는가를 신은 그 의기 의심되옵니다. 그러니 항상 장악원에서 제사 때 음악을 익힐 적에는 악보에 의하여 공인을 6일로 대를 만들되 대마다 오진을 이루어 절차에 따라 합주를 하면 항호와 출입이 서로 생하고 서로 변하여서 정정하게 조리가 있고 질질하게 차례가 있어 우리 성조의 문명의 정치가 잘면하게 빛나서 볼만한 것이 있을 것이니 거행하기를 청합니다. 또 제사 때 쓴 보육은 그대로 도로 바칠까 두려우니 곧 제감을 시켜서 고기를 끊고 자르는 것을 몸소 감시하게 하여 다시 쓰는 것을 방지하소서. 그러나 각종 찬물은 곧 철거하지 않고 진설한 대로 두는데 아침까지 가면 냄새가 나게 되어 설만함이 매우 심하게 되니 예문의 철상하는 것을 넣어주지 않는다는 뜻에 참으로 어긋나게 됩니다. 삼가 원하건대 제사 후에는 곧 제감을 시켜 제찬을 철상하는 것을 감시하게 하여 신호를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성공감점 김영우는 아뢰기를 형조는 백성들의 죄를 판결하고 한승부는 전답 가옥에 관해 서로 다투는 것을 다스리고 장례원에서는 노비에 관해서 서로 송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곳으로 그 직무가 지극히 중요하여 이 관직에 있는 사람이 혹시 그 적임자가 아니면 반드시 사정에 따라 잘못 판결하는 배단이 있는 까닭에 국가에서 조정 때부터 적임자를 가려서 그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오직 장례원 판결사의 집에는 분경검지법을 시행했는데 형조와 한성부에는 시행하지 않으니 어찌 두 관청이 장례원보다 도리어 가벼움이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형조와 한성부의 당상관 집에도 분경검지법을 시행하여 사사로운 청탁을 막으소서 하였다. 제용감정 한금은 아뢰기를 각 관사의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들의 공포를 징수할 때 남은 돈을 저화로 사내 종은 한 명에 20장, 계집종은 한 명에 10장을 해마다 사슴시에 상납합니다. 사슴시에 있는 저는 각 관사의 무명값 이외에 쓸 곳이 전혀 없는데 이 때문에 민간의 저가 매우 귀하여 비록 값을 쓰고 사려고 해도 얻을 길이 없으니 그 배단이 아주 많습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저화를 거두어 들여 쓰는 들목을 해당 관사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여 그 배단을 없애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경기 주민들은 부역의 번거로움이 다른 도보다 갑절이나 되는데 게다가 생초와 곡초까지 참가하여 흉년도 논하지 않고 사복시의 마필의 많고 적은 것에 경기의 논밭 결수를 환산하여 말이 많으면 많은 수량을 말이 적으면 수량을 들여서 사복시에 납부하며 공신정과 직전의 집값은 군자감에 납부하니 이중으로 납부하는 패단이 다른 도에서 전세만 납부하는 것과는 괴로움과 수월함이 고르지 못합니다. 사복시에 바치는 생초와 곡초는 본디 줄이기가 곤란하지만 군자감에 상납하는 집값은 줄여 민폐를 없애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왕이 답하지 않았다. 6.1은 옛날 제후가 쓰던 악무를 말한다. 1은 가로줄과 세로줄의 인원이 같은 춤으로서 천자는 8일 곧 8열 8행의 64명이며 제후는 6일 36명이며 대부는 16인이며 사는 4인이었다. 정정은 질서정연한 모습이고 질질은 질서정연한 모습 같은 뜻이다. 직전은 사전의 하나인데 벼슬아치에게 반급했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6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장령 김철영과 정은 권민수가 청풍군 이원의 일에 대하여 논결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6일 을류 네 번째 기사 예조가 한 한문의 윤대에 의하여 아뢰기를 종묘 5실에서 선의장을 주악할 때 진을 변형하는 일은 세종 때에 제작하여 세조 때 이르러까지 종묘의 뜰에서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종묘의 뜰에서는 대궐의 뜰에서의 예와 같지 않으니 정대은 비록 무공을 승산하는 것이지만 6일의 춤추는 대열을 진의 형태로 치우치게 만들 수 없으므로 거역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7군 연산 8년 11월 16일 을류 5번째 기사 병조가 경상도 감사의 개본에 의가하여 아래기를 각 역에 원래 있던 아전들이 입가하는 아전들을 침범 학대해서 도망쳐 흩어지게 하며 비록 역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라도 살림살이가 이미 없어져서 방랑 생활을 하다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이 과연 감사의 아린 바와 같으니 각 도에서 죄를 저지른 재산이 넉넉한 향리를 각에게 입거시키되 한 사람마다 봉죽을 주거나 그 집 온 가족을 함께 보내면 이후로써 오히려 임무를 감당할 수가 있고 수년 안으로 4.3도의 영리를 입거시키는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47군 연산 8년 11월 17일 병술 첫번째 기사 상창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강삼이 아래기를 경운의 죄수 정병 송석생이 박무부의 말을 도둑질하여 저 사람에게 판 죄는 교대시에 해당하므로 삼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군 연산 8년 11월 17일 병술 두번째 기사 경연의 납시였다. 대상 김영점과 정은 권민수가 청풍군 원의 일을 농기하니 왕이 이르기를 원의 본성이 이와 같고 또한 대군의 제사를 받들고 있으므로 처음에는 서용하고자 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법을 무너뜨릴 수 없어 다만 직책만 주고 서용없날라 하였다. 권민수가 아뢰기를 지방에 있는 죄인들이 나래 때문에 모두 서울에 모임으로 이 같은 흉년에 양식 얻기가 곤란하며 또 내년에 중국 사신이 반드시 또 올라와야 하므로 해마다 상경하는 것은 폐단이 있을 것이니 금년에는 나래를 정지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8일 정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나오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8일 정해 두번째 기사 성지 김감의 시를 왕이 친히 써서 내리니 그 시에 이르기를 검은 구름이 먹물을 뿌린 듯 대지를 덮더니 하룻밤에 아름다운 꽃 눈이 동산 가득히 흩어졌도다. 해먹은 나무는 가지가 휘어져 머리가 무거운 듯하고 성긴 대나무는 적막한데 마디가 모두 쑥어졌구나. 씨를 찾아 몇 곳에 나게 등해서 엎조르며 흥겨운 어떤 사람이 섬계를 찾았던가. 서희에게 의뢰하여 요령을 따와서 비단을 새로 끊어 그대 위에 가져왔노라 하였다. 이내 전교하기를 이 시가 호방하고 전하하니 전일에 시를 짓지 못한 승진한 사관들은 차운해서 들여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8일 정해 세번째 기사 안침을 호조 참판으로 이 인형을 한승부 좌윤으로 최한원을 한승부 우윤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8일 정린 네번째 기사 호조의 전제하기를 내수사에 대해 돌려온 조미 400성을 중미로 바꿔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8일 정해 다섯번째 기사 내관 김영진과 안말소는 당직청에서 곤장을 드렸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19일 무장 첫번째 기사 호조의 전지하기를 함경도에서 되돌려받은 좁쌀을 내수사에 제급할 때는 조미의 수량에 준하여 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0일 개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헌납 이 원성이 아뢰기를 영로가 세잔한 데 대하여 비록 여러 차례 회복시키는 절목을 내렸는데도 끝내 거행되지 않아 한낱 문구가 될 뿐이니 어찌 조금이라도 회복되겠습니까? 크고 작은 사신들과 진상할 때에 영마가 부족하면 수령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소와 말을 내어 운반하게 하니 그 패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양계의 찰방은 모두 풍계가 높고 일에 익숙한 조관으로서 자임하기 때문에 영로의 패단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하삼도의 가격에도 세자나 패단이 매우 심한 곳에는 양계의 예에 따라 자임해 보내고 어서의 직책을 겸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패단이 어사의 직책을 겸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패단이 있으면 바로 아르게 하면 영로가 조금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이르기를 영로가 세전해지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므로 장차 대신들에게 수의하겠다 하였다. 지평 박유령이 아뢰기를 옛날부터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 사람들의 자손들을 모두 녹용하는 것은 절일을 권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춘추시대 원나라가 회계의 산에 있었는데 그 후 전사한 장병들의 자손을 모두 녹용했기 때문에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고, 조나라는 장평성의 갱졸의 자손들을 임용했기 때문에 끝내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 무제 때의 우림관이 있었고, 당나라 때는 남재운이 절이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 승사를 7살에 별가로 삼았었습니다. 이것은 절이를 승상하여 선비의 풍습을 면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은 청하건대 국가가 무사할 때 절이에 죽은 후손들을 녹용하며 마침내 급한 일이 있을 때 모두 그 윗사람을 친애하고 그 어른을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이것은 진실로 좋은 일이나 전일에 미처 시행하지 못한 것을 지금 갑자기 시행할 수는 없다 하자 박유령이 아뢰기를 비록 지금부터 시행해도 좋겠습니다 하였으나 왕이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랜 영노를 소복시키는 일과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사람들이 자손을 녹용하는 일에 대하여 정성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와서별제 기유경이 관청의 기와를 훔쳤는데 그 일이 탄로되어 죄가 경죄에 해당하였다. 왕이 대신들에게 물으니 모두 경죄에 처할 수는 없다고 했으나 홀로 윤필상만이 송나라 때에도 장리를 엄벌하는 법이 있으므로 율문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경죄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경죄는 형벌의 한 가지로 얼굴이나 팔뚝에 살을 따고 험을 내어 죄명을 찍어 넣는 일이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어 윤대를 받았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조관에게 자자를 하지 않는 것은 인정으로 보아서는 좋겠지만은 관리가 공공연하게 장제를 범했으면 그 죄도 진실로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송나라 때 장리를 엄벌하는 법은 진실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유경의 범죄는 율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지만 그 전에 조관으로서 장제를 범해 죄 안에 기록된 자가 한 사람이만이 아닌데 아직 자자를 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게 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극견은 의논드리기를 유경은 율대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조종 때에 조관으로 장제를 범한 자에게 자제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니 만약 전례가 없다면 자자는 없애고 죄 안에 기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왕이 이르기를 자자는 없애고 형법에 의거하여 죄를 처결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0일 신명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상참과 조기를 받았다. 승지 강삼이 아뢰기를 경주의 제수 학생 이옥산이 아내 간부인 중 백미를 죽인 죄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삼복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승지 이점과 강삼이 아뢰기를 율문에는 대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차명에 처하게 되어 법사에서는 한결같이 율문에 따르게 되니 그 정상은 전하께서 경하게 하고 중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지금 초안을 살펴보니 백미는 항상 옥산을 죽이겠다고만 했고 옥산의 아내까지 차지했으므로 옥산이 백미를 도리어 죽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옥산이 백미를 죽이지 않았다면 백미가 반드시 옥산을 죽였을 것이니 옥산의 죄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고 대조판서 이 세자는 아뢰기를 그의 아내 간물이 백미가 옥산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면서도 옥산에게는 알리지 않고 그 어미에게만 알렸으니 신의 생각에는 함께 계획적으로 남편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보아 아울러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이 옥산이 계획적으로 죽인 정상이 분명하니 마땅히 수의해야 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2일 신명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도승지가 아랜 이 옥산의 일에 대하여 승정원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자 승지 한위 등이 아뢰기를 이 점이 아랜 말은 신 등의 의견과 같습니다. 자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 옥산이 몰래 백미를 꿰어 술에 취하게 하고는 이내 죽였으니 계획적으로 죽인 것이 분명하므로 윤회했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을 처형하는데 시장에서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니 의정부와 육조의 참의 이상과
한승부의 당상관으로 하여금 이 세자가 아련 의견과 나의 선교한 말을 가지고 수의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털이 적은 담비 가죽 20장과 쑥사 2건을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이 극균 송들이 의논드리기를 이 옥산이 백미에 대해서는 자기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재화가 반드시 자신에게 미치게 될 경우였으니 그 죽인 것을 정상으로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간통하는 장소에서 붙잡은 것이 아니면 유사에게 신소하여 당연히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도 집안 사람들과 공모해서 살해했습니다. 대명률의 모살인조에 이르기를 처음 생각해낸 자는 차명에 차하고 따라서 가담한 자는 교수형에 차한다고 했으니 비록 처음 생각해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고의로 죽인 죄는 반드시 벗어날 수 없는데 만약 정상으로 가비에 처단한다면 함부로 죽이는 길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옥산의 아내는 비록 다른 남자를 간통하고서 남편을 죽이겠다는 일을 사전에 어미에게 알렸다고는 하지만 율례를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박근유선, 신준, 윤효손, 노공유, 박의영, 한형윤 등은 의논드리기를 이 옥산의 죄는 법대로 논한다면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정상을 논한다면 그 화를 면하고자 한 것이오니 그 정상과 법을 참작하여 용서할 수 있으면 마땅히 살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간물은 의 재상은 해당 관사로 하여금 다시 조사에 아뢰게 한 후에 재차 의논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미수, 한시문, 한사문, 신주, 안침 이 인형은 의논드리기를 이 옥산이 백미를 함부로 죽인 것은 율에 의하여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그러나 본 남편과 간부가 서로 살해하기를 도모했으니 형사가 다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옥산은 백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으나 고소를 하고자 해도 다른 공적인 증거가 없고 고소를 하지 않으면 화가 예측할 수 없겠으므로 먼저 살해한 것이니 이것은 하는 수 없는 데서 몰려서 한 일입니다. 간물은 간부의 비밀 계획을 알고 어미에게 말하여 본 남편을 보존하게 했으니 그 죄는 진실로 당연히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홍자 안은 의논드리기를 이 옥산이 비록 자기의 죽음을 면하려고 먼저 백미를 죽였다고 하지만 감동 등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 술을 먹이고는 계획적으로 살해했으니 불가피할 경우 하는 수 없이 죽이고 죽은 것과는 같지 않으므로 무법하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무법한 백성은 당연히 법으로 처치해야 하니 법으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간물은 이 옥산에게 말하지 않고 다만 그 어미에게만 알렸으니 끝까지 신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잔교하기를 이 옥산은 비록 주모하지는 않았더라도 백미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 이내 죽였으니 그것이 계획적인 살해임이 분명하다. 서경에 이르기를 상형이라도 그 사정이 가벼운 데 해당하면 하형으로 다스리고 하형이라도 그 사정이 무거운 데 해당하면 상형으로 다스린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고의의 범죄는 작은 죄라도 반드시 형벌한다고 하였으니 지금 이 옥사는 고의로 살해한 것이 분명한데 만약 사형을 면하게 한다면 고의의 살인자가 법을 가볍게 여길까 두렵다. 의논 가운데 당연히 살리기를 쫓아야 한다는 것은 있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온당하지 못한 듯하여 이 뜻으로 전교한다 했다. 박헌과 유순이 아뢰기를 율문으로 따지자면 죄는 진실로 사형에 해당됩니다만 그러나 백미가 먼저 옥산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옥산이 그를 살해한 것은 하는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이므로 신등은 살릴 길이 있을 듯하여 이와 같이 의논드린 것뿐입니다. 이보다 앞서 이준의 죄상이 또한 이 옥산과 비슷한데 오히려 사형에서 감형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이 옥산의 범죄는 이준과 다른 것이다. 이준은 창밖에서 그 아내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 간부인 줄을 알고 죽였으니 간통한 장소에서 붙잡은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옥산은 계획적인 살해가 분명한데 어찌 이준과 같이 처벌할 수가 있겠는가. 나의 생각으로는 살릴 길이 없을 것 같다 하였다. 박건등이 아뢰기를 관비는 정한 남편이 없는 것인데 이준이 어찌 간부인 줄 알고 죽였겠습니까? 이 옥사는 백미가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살해한 것이니 살릴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범행은 같지 않습니다. 아니 전가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옥산이 계획적으로 죽인 것이 분명하다. 율문에 만약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법을 손상할 듯하다. 또 그의 아내 간물이 혹시 백미와 함께 본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다시 신문한 뒤에 그를 결단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0일 16 네 번째 기사 불영진을 정성 파우달로 옮겨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가 아니한가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고영산이 아랜 사연으로 살펴보건대 이른바 진을 설치할 곳은 토지가 모두 모래와 돌이므로 오곡이 있지 않을 것이니 적당한 곳이 아닌 듯합니다. 본도의 형세는 신이 전혀 알지 못하니 고영산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성준 이격군과 변반 사정을 잘 아는 재상들과 함께 의논하여 좋은 점을 아래게 한 후에 정탈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준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고영산의 계본을 살펴보니 진을 설치하는 것은 편리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문자로서는 혹시 미진한 데가 있으므로 다만 계본에만 의가해 의논을 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고영산이 오르는 것을 기다려 편리한가 아니한가를 맞대어 진술케 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규는 의논드리기를 신은 오랫동안 적이 쳐들어오는 안팎의 길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요충지입니다. 저들이 만약 귀순한다면 어찌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면서 진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적이 만약 거칠어지게 되면 불영진 임남의 진보로는 저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니 1, 2년 동안 오곡을 심게 하여 그 성숙을 시험해본다는 의논은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수목이 울창한데 오곡이 어찌 풍성히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 의논은 실정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불용 백성들은 옮기는 것을 싫어하여 거짓말을 퍼뜨려 인심을 선동할 것이니 쉽사리 의논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극동 한사문 홍자아 박의영은 의논드리기를 신등은 일찍이 그곳에 가보지 못했으므로 그곳에 진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를 함부로 헤아릴 수 없사오나 다만 이극균이 아랜바 고영산의 계본의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진을 설치할 곳은 참으로 적이 쳐들어오는 요충이므로 진을 설치하는 데 적합할 듯합니다. 그러나 형세로서 생각하면 네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령의 본군대와 무산, 옥련 등지의 진보의 군사 수요는 비록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진을 설치하는 곳이 내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반드시 큰 진 한두 개소를 설치한 후에라야 서로 구조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새로 입거한 100호로서 능히 지탱에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째 어려움이며 고영산이 계한 가운데 농사 지을 수 있는 평탄하고 넓은 땅이 적고 또 모래와 돌이 섞여 있다고 했으니 논밭을 갈아 씨를 뿌릴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영산도 감히 제 혼자 결단하지 못하고 오곡을 심어서 그 성숙을 시험하게 하자고 말한 것은 고영산이 소견도 또한 반드시 불가하다고 한 것이니 이것이 둘째 어려움이며 조종조에서 새로 오진을 설치할 적에는 모두 두만강에 의가해 설치하고 강으로서 한계를 삼았기 때문에 국경을 지키는 데 지금까지 배단이 없었습니다. 지금 세진을 설치한 곳은 강의 상류와 하류에 적이 쳐들어오는 길을 막기가 어렵고 또한 큰 강과 큰 산이 험준하게 가로놓이지도 않았으니 자질구레한 외로운 진으로서 어찌 오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종 때에도 2번이나 대신을 파견하여 돌아다니면서 살펴보고 설치하려고 했으나 이룩하지 못한 것은 어찌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어려움이며 지금 육진의 군사 수요가 줄어들었고 민생이 어려운데 크게 확장하여 설치하고자 하면 그 적절한 시기가 아닐 듯하오니 이른바 시대의 형편은 쇠약한데 거창스러운 일을 거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넷째 어려움이니 당분간 육진의 군사 수요가 충실해지고 농사가 계속 풍년이 되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장령 김철영이 아래게라 지난 여러 군과 공주의 집을 그전에는 국가에서 지어서 주다가 그 후에 경비 소모가 많다고 해 값을 주어 자신들이 짓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배단이 없는 일이온데 지금 별도로 비순공주의 집을 짓기를 명하시니 선왕 때의 여러 군과 옹주의 경우와 아주 다릅니다. 옛날 한나라 명제가 제왕을 보응하면서 이내 말하기를 내 아들을 어째 선제의 아들과 비교하겠는가 하고는 모든 것을 초회양의 절반으로 하기를 명했으며
그 후에 당나라 태종이 장락공주를 시집 보내면서 자송이 장공주보다 갑절이나 되자 위증이 한명제의 이를 인용하여 간하기를 자성이 어찌 장공주보다 갑절이나 될 수 있습니까? 하였으니 지금 전하께서 공주를 대우하면 여러군과 옹주와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여러군과 옹주의 집도 또한 마땅히 지어 주어야 하겠으나 그것이 배단이기 때문에 값을 주는 것이다. 진성대군에게도 일찍이 집을 지어서 주었는데 대군과 여러군과는 차이가 있다. 공주는 대군과 같은 신부님으로 또한 집을 지어서 주도록 명한 것이다 하였다. 김철령이 다시 하려기를 진성대군은 성종의 아드님이니 전하께서 대우하시기를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휘승공주는 전하의 따님이니 신하들이 공주와 옹주를 보는 데는 마땅히 등급이 있어야 하겠지만 전하께서 응당 일례로 대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과연 그러하다. 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였다. 정은 오익념은 아르기를 근년의 흉년으로서 을사년과 같은 해가 없었는데 금년을 을사년보다 지나쳐서 면포 한 필값씩 쌀 2마리에 해당되니 진율하는 방도를 마땅히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부자 사람이야 걱정할 것 없지만 가엾은 것은 어찌할 데 없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하였고 맹자는 말하기를 문왕이 정치를 펴서 인덕을 베풀 때 반드시 이 4가지부터 먼저 구제했다고 했는데 즉 환과 고독을 말한 것입니다. 고려 때에도 환과 고독에게 음식을 준 일이 있었고 전조에도 또 고독을 구제하는 언전을 거행하였으니 지금에 또한 문왕을 법으로 삼아 서울에서 한승과 지방에서 관찰사가 호소할 데 없는 고독한 사람들을 방문하여 구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왕이 이르기를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방도는 마땅히 거행해야 한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3일 임진 두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아침에 경련에서 김철령이 아뢰는 일이 옳기는 하지만 지금에 아뢰었으니 늦지 않은가 하니 승디 이점이 아뢰기를 김철령의 생각은 이전의 일은 별 수 없지만 지금 아직 못한 일이 또한 많기 때문에 차후에나 참작하시게 하기 위한 것뿐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김철령의 말이 옳다고 하시면 그 후에는 마땅히 참작해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성종께서도 일찍이 공주의 집을 지어주셨는데 성종께서 어찌 조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셨겠는가? 그렇다면 성종께서도 또한 잘못이다. 여러군과 공주들이 집이 어찌 자연히 이루어지겠는가? 반드시 지어주는 것은 기다려서 거치할 수 있을 것이니 성종원에서 말한 것도 또한 잘못이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3일 임진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가스의 장식으로 쓸 청금석과 투명한 호박, 산호, 연자 등을 대내로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4일 개사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4일 개사 두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정은 오익념이 아랜 환과 고독에 대하여서는 아랜대로 진율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4일 개사 세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만약 부모가 애정과 증오에 끌려 적자를 패한다면 안 되지만 자손이 하는 짓이 광폐하여 봉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도 한결같이 법에 어긋난다고 하여 폐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만 한 가정 안에서 아비의 명령이 행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장차 제사까지도 끊어져서 도리어 사체를 손상하게 될 것입니다. 설성부수 철정의 맏아들 계남이 불충불효한 죄를 범했으며 광망하여 행금이 없는 것은 여러 사람이 다 아는 바로서 도리가 마땅히 배적해야 합니다. 그 아비의 지극한 소원에 따라 차자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4일 개사 네번째 기사 당나라 고종이 참언과 아첨을 분간하지 못했음을 제목하여 왕이 절구한 수를 지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신하는 용렬해서 아첨을 바쳐 엄마를 만들고 임금은 혼암하여 간사에 끌려서 시비가 현혹되었네. 만약 당시에 주공 소공이 있었더라면 당나라도 응당 대대로 전하는 비방을 면했으리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이 시의 뜻으로 승정원과 홍문관에서 각각 율시를 지어 바치라 하였다. 이날 경련에서 당고조
본기를 강하다가 척천무에 이를 원가들고 어제가 이에 미쳤던 것이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5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였다. 연산군 일기 47권 연산 8년 11월 25일 갑오 두 번째 기사 김효손을 사정으로 삼았다. 김효손은 장녹수의 형부이고 장녹수는 제안공주의 갑이었다. 성품이 영리하여 사람의 뜻을 잘 맞추었는데 처음에는 집이 매우 가난하여 몸을 팔아서 생활을 했으므로 시집을 여러 번 갔었다. 그러다가 대군의 간호의 아내가 되어 아들 하나를 낳은 뒤 노래와 춤을 배워서 창기가 되었는데 노래를 잘해서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리가 맑아서 들을만 하였으며 나이는 30여 세였는데도 얼굴은 16세의 아이와 같았다. 왕이 듣고 기뻐하여 드디어 궁중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로부터 총애함이 날로 융성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쫓았고 수건으로 봉했다. 얼굴은 중인 정도를 넘지 못했으나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왕이 혹하여 상사가 그만이었다. 부고의 재물을 기울여 모두 집으로 보내었고 금은 주옥을 다 주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해서 노비, 전답, 가옥도 또한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였고 왕에게 욕하기를 마치 노예처럼 하였다. 왕이 비록 몹시 노했더라도 녹수만 보면 반드시 기뻐해 웃었으므로 상주고 벌주는 일이 모두 그 입에 달렸으니 김효수는 그 형부이므로 현달한 관직에 이를 수 있었다.